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입니다. 금일의 얼리버드 트레이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얼리버드 트레이닝 주제는 어셈블리 환경에서 조립 조건인 각도와 접선, 경로, 기어, 그리고 좌표의 정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솔리드 엣지 창을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엣지 창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파트가 있습니다. 총 3개의 파트가 있고요. 첫 번째는 밸브 형상의 바디인 세바 1번과 그리고 사이드 플랜지 세바 4번 그리고 나사 모양의 세바 6번이 존재합니다. 자, 처음으로 알아볼 조립 조건은 각도이고요. 자, 각도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나사를 한번 회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회전이 자유롭겠죠. 자, 근데 이거를 특정 각도마다 지정을 해줘서 그 각도에 대한 움직임을 보고 싶다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안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각도 조립 조건은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축정렬 오른쪽에, 자, 각도라는 조립 조건이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각도 조건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면을 선택을 지정해 줘야 되고요. 자, 제가 처음에 솔리드 엣지 스케치 환경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솔리드 엣지에서 각도자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첫 번째에는 0도인 기준면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0도인 기준면은 여기 보시면은 저는 뭐 2면이든 아니면 2면이든 아니면은 2면이든 뭐 어떤 면이 돼도 0도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이 면을 기준으로 한번 각도를 줘볼게요. 자, 0도인 기준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각도가 들어갈 보조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나사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면이 없죠. 자, 윤곽이 두드러지는 면이 없기 때문에,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육각 모양 안쪽에 있는 이 면 중에 하나를 지정해 줘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어셈블리 환경에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각도 조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2개를 선택했다고 하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 면을 더 선택해 줘야 됩니다. 어떠한 면이냐면은 각도를 표시할 면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택했던 2개의 면의 수직인 면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인 면이라고 하면은, 자, 이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육각 안쪽에 있는 뭐 이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뒤쪽에 있는, 자, 뒤쪽에 있는 이면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선택했던 면들과 수직인 면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도를 표시해 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조립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자, 나사를 눌러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조립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약 120도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거를 150도 정도로 주겠다. 그냥 값을 입력하고 엔터만 눌러주시면 쉽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또 아셔야 될 내용은 뭐가 있냐면은, 자, 각도를 변경하는 거 앞에 보게 되면 숫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각도 형식이라고 하는 옵션이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각도 유형을 제 마음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첫 번째 각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이 각도 방향을 측정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뭐 3번이다. 그러면은, 자, 여기 이 부분이죠. 자, 이 각도도 잴 수가 있고, 4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각도, 5번, 6번, 7번, 8번 마찬가지. 자,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총 8개의 유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서 다른 유형 중에 이 모양, 자, 7번째 있는 각도 모양을 한번 선택을 해줘 볼게요. 자, 각도를 선택해 주고 나서 7번이라는 값을 선택해 주고 나서 ESC를 누르는 게 아니라, 자, 엔터를 한번 눌러 주셔야지만 적용이 돼요. 자, 확인해 보면은 이제부터는 각도가 이렇게 표시되죠. 자, 그래서 각도 유형을 바꿨다고 하면은 주의하셔야 될 게 ESC를 누르지 마시고 꼭 엔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각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각도
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면을 마지막에 그 각도를 표시할 면을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각도 다음에 알아볼 조건은 이제 접선이라는 조건이고요. 자, 접선 조건은 어떨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제가 볼트를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했고요. 자, 일단 메이트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면과 이면을 이렇게 줘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어떠한 작업을 해볼 거냐면은, 자, 볼트의 이면 또는 이면이, 자, 여기 겉에 있는 이 동그란 면을 따라다니게 만들 겁니다. 탄젠트하게.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접선 조립 조건이고요. 접선 조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각도 조건 밑에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두 개의 원통면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면이, 자, 이면을 항상 따라다니겠다 선택을 해줘 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면으로 화면을 둔 상태에서 이렇게 얘를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마우스가 어느 쪽에 가 있든 상관없이 얘는 항상 아까 선택했던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탄젠트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접선이라는 조립 조건은 이럴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경로라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경로 조건을 할 때 가장 또 많이 사용하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구를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경로 조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그 스케치는 어셈블리에서 그려주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뭐 이 파트든 아니면은 이 파트든 아니면은 다른 파트에 속해 있는 스케치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파트를 편집 상태로 돌려야겠죠. 자, 그래서 나는 이 파트에서 편집을 하겠다. 어셈블리가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장 잠깐 해주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줄 거고요. 자, 저장을 해주고 나면은 얘가 이제 바로 편집 상태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설명드렸던 이제 컨트롤 Q 기능이 있죠. 자, 다른 파트, 어셈블리 상에 존재하는 다른 파트들을 숨기는 컨트롤 Q라는 기능이 있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스케치를 한번 그려줘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동기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기식에서 바로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기 지금 이면, 자, 이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그릴 거고요. 자,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라 그냥 허공에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을 이용해서 경로를 그릴 거고요. 뭐 제 마음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곡선을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이제 경로 스케치가 끝났으니까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닫고 돌아가기를 누르면 되죠. 자, 그래서 닫고 돌아가기를 누르고, 자, 어셈블리로 돌아와 보게 되면은 기존에 그렸던 스케치가 표현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그렸던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에서 최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게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자, 뭐냐면은 세바 1번에 아까 그 스케치를 그렸었죠. 그래서 세바 1번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컴포넌트 표시 숨기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단축키가 F3번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제가 임의로 지정을 해준 거고요. 여러분들 기본값은 단축키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컴포넌트 표시 숨기기를 선택을 해서 아까 그렸던 게 스케치죠. 그래서 스케치를 표시하겠다. 자, 스케치를 표현해주고, 자, 적용과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파트에서 그린 스케치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경로를 따라다니는 하나의 형상을 추가를 해볼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세바 6번을 복사해서 붙여놔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조립 조건은 메이트만 줄 거고요. 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 나사의 바닥면과 그 다음 여기 아까 스케치를 그렸던 면 있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줘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경로 조건을 써볼 거고요. 자, 경로 같은 경우에는 특정 포인트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특정 축 아니면 특정 모서리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통에 갖다 대게 되면 기본적으로 축이 선택이 되고, 자, 포인트나 모서리 마찬가지로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이 경로를 따라다닐 특정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자, 저는 원기둥의 축을 한번 선택을 해줘 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원기둥의 축이 이 경로를 쫓아다니겠다.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추가적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업이 끝났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나사가 경로 쪽으로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윗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게 되면은 이 나사는 항상 이 경로를 따라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형상이 특정 경로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도구는 경로 도구이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은 좋은 도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 뭐냐면은 컴포넌트 표시 숨기기라는 메뉴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지만 지금과 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어셈블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뉴는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기어라는 명령을 써볼 거예요. 자, 기어 명령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하나의 형상을 준비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 형상을 한번 열어놓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총 2개의 기어가 있습니다. 자, 이 기어에다가 기어 조립 조건을 적을 텐데요. 자, 기어 조건을 주기 전에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쪽이 회전하는 형태이고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회전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부터 기어 조건을 줌으로써 진짜 실제 기어가 움직이는 것처럼 한번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원래대로 상태로 저는 기어를 돌려놓을 거고요. 자, 기존에 미리 준비해놨던 조립 조건을 통해서 원래 위치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위치로 돌려놨고요. 얘를 이제부터 기어 조건을 줄게요. 자, 기어 조건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기어의 타입입니다. 뭐 회전과 회전형인지 아니면은 회전과 선형인지 아니면 선형과 선형인지인데, 자, 대부분 이 두 개로 가능할 거예요. 자, 선형과 선형 기어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회전과 회전형으로, 자, 회전과 회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스퍼 기어가 있을 테고 베벨 기어가 있을 테고 헬리컬 기어도 있을 테고요. 자, 그리고 회전과 선형 같은 경우에는 렉과 피니언 뭐 이 정도 기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사용할 거는 회전과 회전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기어 값을 어떤 유형으로 줄 건지 옵션이 있고요. 자, 비율이 있고 2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쪽 기어가 한 바퀴를 돌 때 다른 쪽 기어는 뭐 예를 들어서 10바퀴를 돌게끔 하겠다 할 수가 있는 게 비율이고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어의 인수를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비율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율로 예를 들어서 한쪽은 1이라는 값을 줄 거고요. 한쪽은 10이라는 값을 줘볼게요. 그러면은 한쪽이 한 바퀴 돌 때 다른 쪽 하나는 10바퀴를 돌겠죠. 자, 이렇게 1과 10을 줬고, 자, 선택하는 방법은 먼저 숫자 1이 들어갈, 그러니까 한 바퀴 회전하는 기어를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자, 그리고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는 10바퀴를 돌리겠다. 자, 이렇게 곡면 또는 원기둥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알아두셔야 될 게, 자, 회전에 대한 방향 중요하죠. 기어. 자, 하나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기어는 보통.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맞는 상태이고, 혹시라도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된다. 자, 그럴 때에는 뒤집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아이고. 자, 하나가 시계 방향으로 돌 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자, 그래서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끔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이 화살표 방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그럼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고요. 자, 얘를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그럼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한 참고용 화살표이기 때문에 자, 이 화살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돌게 할 건지 아니면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게 할 건지 선택을 한 뒤에 자,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기어 조립 조건이 지금 들어가 있게 되고요. 자, 기어를 선택해서 일단 조립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기어 조립 조건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값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추가적으로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뒤집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부터 얘를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컴포넌트 드래그로 이렇게 움직여 보게 되면 자, 한쪽에 한 바퀴 돌 때 한쪽은 10바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한쪽이 굉장히 빨리 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줄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 보도록 할게요. 자, 원상태로 돌려놨고 자, 기어 조건에서 기존에 있던 값을 2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주고 나서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얘를 비율이 아니라 2로. 자, 제가 만든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이수가 25개, 이쪽은 26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기어의 이수를 25개, 그리고 26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꼭 엔터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회전을 해줘 보게 되면은 자, 기어 2가 이렇게 잘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기어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회전형 기어를 줄 수가 있고 자, 회전과 선형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모델이 하나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모델을 하나 그냥 아무거나 불러올 거고요. 자, 얘를 한번 그냥 조립 조건을 대충 줘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회전을 할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좌우 운동을 하게끔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좌우 운동. 자, 지금 제가 메이트 조립 조건으로 얘가 더 이상 뭐 다른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게끔 해놨고요. Z축 방향으로만 이동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기어를 줄 거고요. 자, 기어 유형은 회전과 선형으로. 자, 한쪽이 한 바퀴 돌 때 그 선형 움직임을 갖고 있는 애는 몇 미리씩 움직이겠다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기어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얘는 20mm씩 한번 줘볼게요. 자, 20mm씩 움직이게끔 20이라는 값을 주고 엔터. 그러고 자,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원기둥을 선택을 해줍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뭐 원기둥이든 아니면은 원호든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축을 선택을 해준 뒤에 자, 얘가 이동할 방향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동할 방향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를 참조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모서리 참조가 가능하고요. 자, 모서리를 선택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뒤집기 버튼을 통해서 그 이동하는 방향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 때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겠다 또는 반대쪽으로 움직이겠다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조립 조건이 들어가게 됐고요. 자, 얘를 다시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얘가 회전할 때마다 아까 그 선형 움직임 하는 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어 조립 조건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좌표계 정렬을 한번 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계 정렬은 어떨 때 쓸 수가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있던 기어는 다 지울 거고요. 자, 얘도 숨길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얘가 그 조립 조건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어셈블리 좌표계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실수로 고정이라는 조립 조건을 지우고 얘를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기어를 다시 중앙으로 갖다 놓고 싶다 할 때 좌표계 정렬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좌표계 정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얘도 좌표계가 하나 필요하겠죠.
자, 얘에 대한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파트 모델링을 할 때 썼던 좌표계를 쓸 겁니다. 자, 보면은 일단 이 파트에 대한 편집 상태를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편집을 눌러서 자, 보면은 이렇게 그 파트 모델링을 할 때 썼던 좌표계가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 좌표계를 여기다 그대로 갖다 놓을 거고요. 자, 닫기 버튼을 누르고 이제부터 좌표계부터 표시를 할게요. 아까 배웠던 기능이죠. 뭐냐면은 원하는 파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컴포넌트 표시 숨기기 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좌표계를 켤 수가 있고요. 자, 좌표계를 켜고 확인. 그러면은 좌표계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가 있냐면은 좌표계의 방향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파트에서 지금 좌표계의 방향이 잘못됐다 하시면은 자, 파트에 들어간 상태로 자, 파트 편집 상태에서 좌표계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좌표계 추가하는 방법은 기존의 파트 환경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자, 좌표계 일치로 자, 좌표계 일치로 자, 이 좌표계와 이 좌표계를 일치시키겠다. 그러면은 얘가 바로 이동이 되죠. 자, 그리고 좌표계 일치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이트 조건이 3개가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계 정렬을 사용해서 기존에 떨어져 있던 파트들 또는 뭐 서브 어셈블리들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예로 뭐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얘를 Z 방향으로 자, 기준 좌표계에서 Z 방향으로 한 30mm만큼 이동된 위치에 얘를 이렇게 넣고 싶어요. 자, 그럴 때에는 어셈블리에도 마찬가지로 좌표계를 그릴 수 있는 메뉴가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옵션은 키 입력 기준으로 해서 X 방향으로 자, 200mm만큼 떨어뜨린 위치에다 좌표계를 삽입하겠다. 엔터. 그 다음 마지막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 한번 눌러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삽입이 됐고요. 자, 마찬가지로 좌표계 일치로 자, 이 좌표계와 이 좌표계를 일치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위치에 손쉽게 형상을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솔리드 엣지에서 가장 장점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좌표계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립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파트 모델링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좌표계를 최대한 활용하시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